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신축년 임진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신축년 임진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내일이 되게 되면 이제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면서 임진월에서 이제 신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신축년 뭐예요? 임진월이 아니라 신사월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물론 이제 내일이 입하이기 때문에 입하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진월과 신사월로 이렇게 나뉘게 되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하루 안에 입하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임진월과 신사월의 두 가지 명식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이 이제 임진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은 입하 날이 되니까 입하에 대해서 또 사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또 내일부터는 신축년 이제 신사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 5, 미월이라고 하는 남방이 될 거고요. 남방이면서 화왕절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4, 5월이 화가 왕한 것이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이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4, 5, 미라고 하는 남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 계절의 끝에 항상 토라고 하는 것이 끼어져 있어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명식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 술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개념, 미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토라기보다는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사주를 볼 때 사주의 짜임을 다른 월에 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월의 임수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간이 월령 어느 월에 태어나서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떠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임수라고 하는 수가 되겠죠.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은 개수, 오늘이 임진인가요? 자, 다시 깜빡했습니다. 임자가 되겠고 내일은 임자 개축이 되는데 어차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죠. 임수도 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도 수가 되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하는 겁니다. 수는 똑같은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양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이 음과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양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용법에서 차이, 그 다음에 용신을 취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뭐예요? 크고 넓고 그다음에 깊은 개념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크지 않죠. 작고 넓지 않으니까 좁고 깊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얕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큰 물이냐 작은 물이냐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들도 가장 큰 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임수를 큰 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내일 또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 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눈도 될 수가 있겠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슬이 아니라 서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릴 때는 우로수, 눈, 서리와 같다라고 하더라도 땅에 있을 때는 시냇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시냇물,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옹달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기 물, 그 다음에 정화수 같은 것들도 이러한 개수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가 이렇게 차이도 있지만은,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그 특징 중 하나가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큰 물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잔잔할 때는 조금씩 움직이지만은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지진,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죠.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너울도 불어닥칠 수가 있죠. 가끔 방파제 같은 데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높게 몰아치는 파도 내지는 너울 같은 것이 해일성 너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몰아닥치면 사람들이 이게 물에 휩쓸려서 실종되기도 하고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본 지진, 그때 2013년이었나요? 그때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이루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고요. 임수가 충분지성을 나타내는 것은 신약할 때 충분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했다? 신왕할 때, 임수일간이 왕할 때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할 때는 항상 무토칠살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 약살해야지 임수가 왕했을 때는 사주의 중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신왕이 아니라 신약했을 때는, 이때는 신약은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이 바닥까지 드러날 정도로 메말라 있을 때 무토를 쓰게 되면 오히려 물을 더 매몰시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같은 비경합적인 수로서 임수를 생조 또는 방신해 줘야 된다. 방신이라고도 하고요, 방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성인 금으로서는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는 것, 생조해 주는 것이고,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와 같은 거니까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 내지는 비경겁제인 수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 이거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에요. 꼭 임수뿐만 아니라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모두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관성으로서 제어하는 것은 주로 양간의 경우는 관성을 씁니다. 일간이 왕했을 때.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경금은 약간의 오행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칠사를 쓰지 않고 정관인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고, 임수는 왕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양간의 경우 왕했을 때는 관서를 쓰는 것이고, 음간의 경우에는 관서를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음간의 경우에는 식상이라든가 아니면 재성을 통해서 많이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 재성을 쓰고, 음간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역시나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준다. 이거는 기본 틀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했을 때는 무토 병화를 취용하죠. 물론 병화가 없을 땐 정화 쓸 수가 있고요, 무토를 쓸 때는
때는 기토도 부득이하게 쓸 수도 있지만 임수를 제방할 때는 무토라야 제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기토가 있다,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니사와 같다 그래서 이 기토는 습토로서 니사와 같다 그랬거든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라든가 진흙과 같기 때문에 기토로서는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 없고, 오히려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오히려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뭘로 제방한다? 무토라고 하는 양토로서 제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내일 또 공부할 거니까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년 임진월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신축년이 지나게 되면은 신축 다음에 이제 임인년, 또 진월, 그 다음에 임 다음에 개묘년 진월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신축년 진월은 이제 60년 후에 그땐 제가 아마 이 강의를 못하고 있겠죠. 아마 그때쯤이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년 진월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마 이거 일진 강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열심히 한번 또 시작해보죠.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진월이라는 것은 임묘진 동방에 속하는 그런 권역이 되겠고요. 임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 됩니다. 모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봄, 늦봄이라고 하는 뜻이고, 만춘이라고도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임묘진 동방은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목이죠. 그래서 계절별로 봄에 임묘진 봄은 목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은 화가 왕하고, 신유술 가을은 금이 강하고, 해자축 겨울은 수가 왕하고, 토는 진술축미 월에 강하다고 해서 진술축미 월은 한 계절이라기보다는 그 계절 끝에 있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술축미 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단 진월은 임묘진 동방에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있기 때문에 보다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축은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토이지만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는 사오 및 남방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사주를 어떤 것을 가장 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어렵고 복잡한 것을 깊이 파기보다는 간단하면서 쉬우면서 일반적인 것을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그것은 만약 기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고 미적분을 풀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구단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일진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마치 산수에서, 수학에서 구구단과 같은 겁니다. 이거를 딱 들었는데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기초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건물을 짓때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를 외울 때, 어떤 노래 가사를 암기할 때 책을 써고 열심히 써가면서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음절, 박자, 가사까지 다 외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제 강의는 그냥 조금은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임묘진 동방이면서 봄이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만춘, 개춘, 늦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또 좀 알아보면 좋겠죠. 진토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죠. 그 본기는 무토이기 때문에 진토를 토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진은 임묘진 동방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선생님, 지장간에 미에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데, 물론 미도 목의 포태법으로 고지이기 때문에 저기 을목을 가지고 있지만, 미 안에는, 이거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을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을기라고 해서 정화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진토는 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을목은 수의 생조를 받아서 좀 살아있는 목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미 안에는 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화,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생기가 있다 없다, 생기가 없는 그런 을목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묘목을 본다든가 아니면 해수를 본다든가 해서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미중의 을목이 살아날 수 있지만, 진중 안에 있는 을목과 미중 안에 을목만,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을목이 생기가 있다? 당연히 진 안에 있는 을목이 생기가 있다. 이에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하면, 이건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죠. 어떤 것이 생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진토 안에 있는 것이 을목이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은 살아있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는 이거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미토는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토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차이가, 을목이 진을 보게 되면 정제가 될 것이고 을목이 미토를 보게 되면 편제가 되니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뭐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을목이 살아있느냐 힘드느냐 놓고 봤을 때는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 생기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은 을목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토가 왕한 토왕절, 그 다음에 그 본기라고 하는 것이 무토이기 때문에 편관 7살에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토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은 수의 고지,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고지이면서, 고지 내지는 묘지로 보기 때문에 고지나 묘지는 그 오행이 땅속에 묻히는 것 같으니까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임수가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면 통근이 되지 않죠. 근데 반대로 임수가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관성이 왕하고 일간은 관성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 관성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임수 자체를 어떻게 돼요? 매몰시키거나 탁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에 통근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토에 의해서 극파당할 수 있고, 또 목을 식상을 쓰게 되면 수의 기운을 목이 설에서 임수 자체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즉 임수의 근원,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서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진월의 임수는 왕한 것이 아니죠.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기보다는 식신인 간목에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양수인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진토는 토 중에서도 음토냐 양토를 놓고 봤을 때 진토는 양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도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도 양이 되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하는 일이 토극수를 하죠. 일간이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성인데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장간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관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요것보다는 월지하고 일단 일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성이 원령을 득해서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신약하고, 그 다음에 살은 왕, 칠살 평관 왕죠. 신약 살왕 내지는 살중 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취용해서 진토를 좀 제하고 토가 왕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마르면 안 되니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경금 있으면 간목을 파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경금보다는 뭐 신금을 써도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금을 쓰든 신금을 쓰든 일단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일단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가 왕한 진월에 다시 토를 보게 되니까 얘는 평관칠살, 얘는 정관. 선생님, 이거 혹시 관살혼 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살혼잡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토왕절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통칭 전체를 칭해서 그냥 칠살화 됐다라고 해서 그냥 칠살로 논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정평관을 나눌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한 가지, 진토, 제가 습토라고 말씀드렸죠. 습토이면서 개수를 머금고 있는 진토이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에 통근할 수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뭘 가지고 있다? 금수를 가지고 있다. 개수, 신금,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도 임수 자체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에서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술토 미토였다라고 하면 임수지가 진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진토 축토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도 축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습토인 진의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술토 내지는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 신금이 매우 약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것이 축토 술진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금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또 더하여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투출을 하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냐? 일지에 있는 자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거쳐서 강조했지만 진은 뭐를 봐야 되냐면 수국을 형성하는지, 목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토국을 형성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축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이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토가 왕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형성돼서 삼합을 형성하게 되면 마치 토가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해자월에 임수가 왕한 것처럼 매우 임수가 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가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론적으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는 원론적인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신시가 아니더라도 이만큼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신강한 사주,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봐야 된다? 무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하거나 아니면 목을 취용해서 임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금수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일간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는 좋지 못하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은, 자, 이게 토가 두 개 있어서 토가 왕할 것 같지만 자진합수하고 경금, 신금, 다시 자수를 또 봤죠. 이거는 진토, 축토는, 진축토는 습토죠.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왕하면 습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힘들다. 임수를 능히 제방하기 위해서는 천간으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지지로는 술토 정도가 돼야지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 습토인 기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축토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경자시를 얻었고 금수가 너무 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용신을 취용할 게 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진토라든가 축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려고 하나 이거는 제방이 되지 않죠. 일간이 너무 왕해서 평고해져 있는 사주죠. 부득이 쓸 수 있는 것은 목운을 보거나 아니면 토운을 보는 것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러한 운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평고해져 있으면은 발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자시도 마찬가지고 신해시도 마찬가지죠. 경자시, 신해시가 되면 또 자수는 아니더라도 해수, 뭐 자수나 해수나 수가 왕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받기 때문에 또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경자시나 신해시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임인시를 볼 수가 있겠죠. 임인시가 되면 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임수 세 개, 그죠? 자진 합해서 이것도 수가 왕해지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은 임목을 받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임목이 설에서 인중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장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민시를 얻었다고 해서 매우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는 이민시에 비해서 더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승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기순재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기한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좋긴 한데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를 보는 사주 을사시 병호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화는 있는데 목의 기운이 을목 가지고 화를 생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화를 보긴 했는데 화의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초년 뭐 이 정도 지나고 나면 금수운이죠. 여자로 태어나도 초년이 지나게 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조금 을사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중년, 초년, 일단 한창 공부할 20살 이후에 운세가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좌우충은 되지 않아요. 자진합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술대운 오게 되면은 진술충이 될 때 좌우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매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진월의 자진합수에서 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 임수가 군비쟁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무신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죠. 그리고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이 토왕절이고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임수를 제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 제가 뭐가 필요하다죠? 병화 내지는 정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원국 자체에서 화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운을 봤을 때 화토운을 봤을 때 좋은 것인데,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갑오대운
가게 되면은 일단 대운은 지지를 좀 중시해서 놓고 봐서 4, 5 대운은 좋을 수 있겠지만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 갑오 대운이 오게 되면 간목이 무토를 파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운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오늘 명식은 신춘역 임진월 마지막 날의 명식인데, 진월에 토가 왕할 것 같지만 이렇게 임자 일주가 됨으로 인해서 사주 전반이 수가 왕해진 사주로 변해 있고요. 이 수로 수가 왕하도록 변한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시 하나를 가지고 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좀 어렵다. 또 울로에서 대운에서 이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 초년 운이 요 대운 요 정도는 나쁘진 않지만은 그 이후 대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일간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운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